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장, 제가 그동안 꼬마 빌딩 임장을 주로 갔다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아파트 임장을 처음으로 같이 갑니다. 누구와 함께? 저희 멤버십을 같이 하고 있는 분과 함께 부동산 임장을 가게 됐거든요. 이분의 어떤 이야기들은 아마 내일 저희가 임장을 할 건데, 임장하는 영상에서 그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몇 가지는 이제 흐리게 처리를 할 텐데, 그분이 작성해 주신 어떤 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마을 주공 4단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위주로 짰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고민해서 청명마을 4단지를 가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곳만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임장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선을 짜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청명마을 4단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동신 아파트를 갈 겁니다. 이곳은 제가 지도로만 봤을 때는 평당 2,533만 원으로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공 1단지를 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큰 대단지인데 평당가가 지금 4단지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왜 낮은지, 대단지는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걸어서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 동네는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나가면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니면 지도로 로드뷰로 실제로 먼저 가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에 볼만한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서 배치해놓고 동선을 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청명마을 주공은 현재 세대수가 이제 9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 지어졌냐? 97년도에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동네는 90년대 후반 정도에 거의 대부분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신이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세대보다는 굉장히 높은 2배 정도 되는 크기죠. 작진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면적을 제가 이제 꼭 보거든요. 단지 분석을 할 때. 면적이 이분은 지금 혼자 사는 가정이거나 아니면 2명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83제곱미터, 82제곱미터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단지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를 보면 492세대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면적을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우선 30평대, 40평대, 심지어 60평대까지 있어요. 굉장히 큰 아파트 평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주변에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돈을 좀 더 축적하고 넓은 평형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하면 결국 종착지는 동신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골마을 주공 1단지를 볼 텐데요. 무려 3,129세대나 있습니다. 39동까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지어졌는데 면적을 보시면 가장 작은 게 65부터 가장 큰 게 83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청명마을 주공과 별로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고 면적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남향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아파트 단지들 중에 남향을 전부 다 배치를 할 수 없어서 남, 동, 남 서로 배치되어 있는 청명 마을 4단지나 동신 아파트가 있고요. 그에 반해 황골마을 주공 1단지는 아예 남향으로 배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들은 아예 동향이거나 서향이거나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 면적이 분포되어 있는 이 지도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명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동으로 속해 있는 곳들, 남서로 속해 있는 곳들이 83.2제곱미터가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82, 83이 가장 많은 평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동신 아파트를 보시면 남동인 경우가 제일 큰 평형이 195.7제곱미터인 경우가 남동을 향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여기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가장 면적이 작은 평형도 남서도 있긴 하지만 남동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배치도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난 이 동이 가장 좋은데? 난 이 동이 제일 좋은데? 이 동에는 내가 원하는 면적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보셔도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파트 임장이라고 하면 사실 건물 임장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수요층이 대부분 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위주의 아파트 수요층이 굉장히 실수요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 분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동그라미는 초등학교, 삼각형은 중학교, 네모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우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청명마을 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길을 건너서 보내야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길을 건너서 이제 큰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청명마을 주공 4단지에서는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아무래도 3인 가족 이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우 동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주공 1단지와 4단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찾아놨고요. 평면도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아파트는 다 비슷하지 않냐, 평면도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않냐 라고 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청명마을 주공 4단지나 황골마을 주공 1단지는 평면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다만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맞바람이 쳐서 환기가 잘 되느냐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곳들 거의 대부분이 환기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동신 아파트나 청명마을 주공 4단지는 평형이 면적 구성이 다 3개밖에 없는데 황골마을 주공 1단지 경우는 굉장히 대단지라서 다양한 평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임장 전에 어떤 거를 찾아보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 동신 아파트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가, 평당가가 높을까에 대한 제 가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임장을 가서 길도 살펴보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하면서 과연 그게 맞는지 물론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것의 차이도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임장을 다음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